비교하면 많이 떨어지죠. 뒤쳐져 있고 인터넷 강국에 아직까지도 치여 있는 정말 우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을 어떻게 혁신해도 저는 답 없다라고 좀 봐요. 왜? 교육을 혁신하면 다 의사 될 거니까. AI 교과서라는 툴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평가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 즉 AI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AI 디지털 교과서 등 다방면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성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에 발맞춰 각종 인재 양성책을 내놨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더해드는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우리나라의 AI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경제학으로 학부 석사를 하고 경영학으로 박사를 했는데요. 특히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시장을 미치는가 쪽으로 공부를 했고요. 한국에 와서는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고 지금은 블루닷 AI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 AI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비서실 디지털 소통 센터장을 이제 여기 하셨거든요. 크게 봤을 때 디지털 홍보 관련된 주로 정부 부처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기획하고 총괄하기도 하고요.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관리하고 홍보하기도 하고요. 왜 AI가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인지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AI는 여러 번의 겨울을 겪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도 겨울을 겪었고 겨울이라고 하면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거죠. 2016년에 한번 그 겨울이 흐르면서 과거에는 정부 주도와 대학교 주도로 AI가 연구가 됐더라면 이제는 이 기업 주도로 미국의 빅테크들 중심으로 연구가 됐었고요. 2022년 10월 30일 날 챗GPT 4.3.5가 공개되면서 이것으로 우리가 다양한 일상 업무들 생성 AI라고도 하죠.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동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충격들이 이제 지속됐던 것이 2023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AI가 마치 스마트폰이 확산됐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앱들이 나왔던 것처럼 AI가 이제는 챗봇을 넘어서서 다양한 AI 서비스들, AI 검색들, 여행 AI 에이전트 서비스들, 수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의 어떤 경제적인 변화들을 가져오기 직전에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인간의 삶을 어떻게 좀 변화를 시킬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많은 논의들이 지능 부분에서 인간을 초월할 것이다. 또 여기에 따른 공포감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학술적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제 활동에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인간에게 어떻게 보조적인 역할을 해줄 것인가, 또는 70년대, 80년대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업무 자동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회사의 업무 자동화에 AI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는 교육 현장 같은 경우에서도 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주는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등장한다든지 법률적인 AI 서비스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실은 모든 업무에서 그 효율성을 더욱더 증가시켜주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변화들이 있을 거고 더욱더 효과적으로 일상과 경제생활을 바꿔내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편해질 것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서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있잖아요. 그런 논쟁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충격으로서 AI가 인간에게 다가오다 보니까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논의도 있는 거고 또 인간의 역할은 또 뭐가 남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도구를 얼마나 잘 다루는가에 있는 거죠. 1980년대 초반에 한국에는 없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교육 현장에서 전자계산기를 초등학교 때부터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교사들이 엄청나게 교육학자들의 논쟁이 있었고 근소한 차이로 전자계산기 도입이 유럽과 미국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수학을 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 교육체계에서 다른 수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이 일을 할 것인가, 다른 교육을 할 것인가, 다른 사유를 할 것인가 이런 도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 마찬가지죠. 도구의 진화라고 좀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비교하면은 뭐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집니다. 네, 현재 전반적으로 볼 때는 많이 뒤쳐져 있고 네. 나쁘게 표현하면 실기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그걸 따지려면은 AI 경제의 레이어, 계층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크게 볼 때는 AI는 인프라스트럭처의 계층이 있고 네. 그다음에 서비스 계층이 저는 있다고 네.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인프라스트럭처의 계층도 여러 단위로 구성되어 있죠. 엔비디아와 같은 칩을 만드는 가장 밑단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네. 구글이나 그런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위에 만들어진 것이 서비스 레이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던 AI 검색도 될 수가 있고 네. 자율주행도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비유를 하자면 경부고속도로나 호남고속도로 같은 거죠. 네. 네. 인프라스트럭처가. 근데 그 위에서 결국은 자동차와 트럭과 버스가 다녀야 그렇죠. 지역이 연결되고 경제가 연결되고 사람이 이동하게 되면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시장에 들어가는 건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서 AI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도 되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아직도 충분하게 한국에게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삼성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갈리게 되어서 지금 현상이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개별 해주실 수 기업을 제가 이렇게 콕 집어서 비판하기는 좀 예. 한계가 있지만 네네. 엔지니어 컬처가 중심 문화가 아니라는 부분에 삼성전자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기업이라는 걸 성장을 하게 되면 처음엔 엔지니어 중심의 기업 문화가 존재했었지만 그렇죠. 재무적인 경영 중심으로 바뀌었던 회사가 네. 대표적인 회사가 미국의 GE라는 데가 있고요. 네. 보잉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업들마저도 위축되고 있고 몰락하는 과정들을 겪고 있잖아요. 네. 이건 충분히 그렇게 가를 수 있다. 전략적으로 TSMC하고 다른 파운더의 전략을 썼다. 생태계가 좀 약화됐다. HBM 혁신의 기회를 놓쳤다.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에서는 옳고 그름을 논쟁할 수 있다고 되는데요. 크게 볼 때는 기업의 경영 원칙에서 엔지니어 컬처가 중심 문화에서 자리를 뺏겼던 것처럼 가장 크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 어려움 겪을 때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방향도 같이 설정하면서 논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 좀 하고 싶으신 말씀? 뭐 노력은 정부도 뭐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러나 우선은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 저는 패러다임 자체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강국에 아직까지도 치에 있는 네. 좀 오래된 패러다임이 좀 놓여 있다고 인터넷 강국. 예. 네, 저는 지금 인터넷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우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스스로를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상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해서는 저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한국은 인재 유출이 대단히 저는 강력하게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인재 유출. 네, 그러니까 즉 해외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지 않는 현상들, AI 관련된 인재가 한국 분들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오픈AI도 한국 분 계시고요, 메타에도 한국 분이 있고, 그렇죠. 구글 디마인드도 있어요. 다만 거기에서 계신 거죠. 그 이전에 인재를 이제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AI 관련 인재를. 대학에 다 있어요. 컴퓨터공학과 다 있고요. 네. 근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 의대 가려고 하는 나라에서 네네. 다른 것을 해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사회적 전망이 지금 한국엔 부재한 거고요. 교육을 어떻게 혁신해도 저는 답 없다라고 좀 봐요. 왜? 교육을 혁신하면 다 의사 될 거니까. 어떻게 유학을 가게 되면 네. 거기서 취직해서 저 구글에 취직했는데 네이버 가서 일할까요? 어떤 부모가 네이버 들어오라 그래요? 다 구글에서 그렇죠. 일하라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인력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 경제가 되었다라는 것, 이 부분의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초중등에서 지금 화두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실 수 있는지. 아니 뭐 저는 도입해도 괜찮아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그것부터 답해야죠.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당연히 AI로 공부했으면 저기 수능 시험에 스마트폰 갖고 들어가야죠. 그렇죠. 전자계산기로 배웠는데 시험 볼 때는 전자계산기를 못 쓰게 하면 네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거의 오픈북 테스트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교육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AI 교과서라는 툴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고 평가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된다면 AI 교과서 쓰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뭐 미디어나 언론 쪽에
AI가 활용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아주 시작 단계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쪽 업계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미 좀, 네. 유럽과 미국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자의 자세로서 비판적인 기사들도 엄청나게 나오지만 네. CMS라든지 생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럽과 미국은 이미 다 AI로 넘어갔어요. 네. 한국은 거의 안 가고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아주 작은 툴들을 쓰는 거고요. 네. 전면적으로 써야 된다고 봐요. 네. 네, 단순하게 처리해야 될 단건 뉴스들은 AI에게 맡기는 거고 조금 더 인간 기자들은 깊이 있는 분석 기사들을 쓰는 데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좀 업무의 재편들과 네. 기사 생성 방식의 어떠한 분업 구조들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럼 AI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던질 수 있는 화두, 마지막으로 좀 남기고 싶은 말씀? 초기 논쟁들이 대단히 AI에 대한 공포감들을 형성이 되면서 네. 마치 인류가 파괴될 것 같은 SF 소설 같은 상상들이 너무 많이 팽배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의 문제점도 저는 확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내 일상과 내 업무와 이런 부분에서 또는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기업 전체가 더욱더 생산적이 될 것인가 네. 이런 것을 좀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로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더헤드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네. 센터장님 하시는 일에 큰 응원이 되도록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